실제로 입냄새 때문에 내원했던 친구가 치과 방사선에서 잇몸 아래에 큰 염증 덩어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인지하는 경우라면 이미 심각하게 질환이 이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통증은 결국엔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아이들이 더 편하게 먹고 더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푹 쉬고 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보호자분께서 양치질을 잘 해주시고 관력보다는 오래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FM 동물 메디컬 센터 김포점 외과 과정을 맡고 있는 양의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치과 질환의 초기 신호와 꼭 알아두셔야 할 치과 진료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구강은 단순히 씹는 구조가 아니고 먹고 장난감을 물고 주변을 탐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서도 치과가 중요한 진료 과목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진료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해도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오실 때 입에서 냄새가 나요, 아니면 먹을 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음식을 좀 뚝뚝 흘려요, 이런 내용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앞에서 표현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질환이라도 실제 치과 진료를 보면은 잇몸이 내려앉고 치조골이 녹아있고 심한 치과 질환으로 이완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항상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입 상태를 잘 살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강은 외부 환경과 연결된 소화기관으로 세균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치과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는 구강 내 세균이 전신으로 퍼져서 신장이나 간, 장,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정도를 보호자분들께서 인지하는 경우라면 이미 심각하게 질환이 이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치과 진료가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특히 고양이 친구들은 더 티를 안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불편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치과 진료를 단순히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내원하시면 보호자분의 문진과 육안으로 치태와 치석, 치주 조직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호자분과 일정을 잡고 마취가 된 상태에서 치아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에 가려져 있던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치과 방사선을 통해 잇몸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 치과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과 질환의 약 60-70%는 잇몸 아래 치주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스케일링부터 치과 진료까지 연계되어 진행이 되고 전문 장비를 사용하는 치과 전문 동물병원에서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같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치과 진료에서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마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취가 걱정된다고 오히려 치과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에 아이의 건강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SNS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마취를 하지 않고 치과 검진을 진행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 경우는 정말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구강을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취 없이 진행하는 치과 진료는 부정확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도 치과 진료 중에 트라우마를 겪듯이 마취 없이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트라우마라든지 정신적 충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진료에는 마취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 아이가 마취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수술 전 검사를 진행을 하고 마취 위험 등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tummy 검사를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보호자분께 검사 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마취가 진행이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조금 낯선 검사일 수도 있는데요. 치과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 아래의 치주 조직과 치조골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흔히 치과 방사선을 찍을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빙산과 빙산의 일각 아래에 큰 부분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은 위에 나와 있는 이빨 부분보다 이빨 아래의 뿌리 부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잇몸 아래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입냄새 때문에 내원했던 친구가 치과 방사선에서 잇몸 아래에 큰 염증 덩어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체크하기 위해서 치과 방사선은 반드시 필요한 치과 진료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치과 질환이 있는 친구들이 노령견이거나 노령묘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친구들은 더더욱이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취 전 충분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마취가 가능한 상태인지, 마취를 진행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먼저 해드리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진료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5살 이상의 나이가 많은 친구들에서도 검사 결과가 양호하다면 충분히 치과 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나이보다 건강 상태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시기보다는 수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치주염이 많은 반면에 고양이는 구내염이나 치아 흡수성 병변이 많은데요. 발생하는 질병의 차이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아이들에게 통증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결국엔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에 빠르게 내원하셔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치과 진료는 단순히 스케일링에서 끝나는 게 아닌 스케일링에서부터 치과 진료까지 모든 과정을 일컫는 진료를 말을 하는데요. 스케일링 후 이어지는 치과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회복하는 정도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푹 쉬고 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민감한 친구들은 2, 3일 정도 더 아파하거나 발치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수술 중에도 충분한 진통 처치, 그리고 수술 후에도 처방약에 진통약이 들어가고 수술 후에 집에서는 어떤 케어를 해야 되는지 직접 수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치과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양치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치태와 치석이 쌓이지 않게 되고 치과 진료의 텀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은 치과 진료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보호자분께서 양치질을 잘 해주시고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그 텀은 3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보다는 오래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양치를 하는 과정 자체가 보호자분들께서 아이의 구강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조기에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찬스이자 아이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치아가 아이들 삶의 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치과 진료를 통해 가능한 발치를 하지 않고 치아를 살리는 것을 진료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수의 치과 영역에서도 다양한 수술 기법과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예전에는 발치를 했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치과 진료를 보는 것만이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이들의 작은 시도도 놓치지 않고 이상이 있다 싶으면 치과 전문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치료를 하면 아이들이 더 편하게 먹고 더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치과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내원하셔서 상담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FM 동물 메디컬 센터 김포점 외과과장 양의신 수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